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생명보험, 안보험, 그리고 요즘은 신체 특정 부위의 보험 등 이 보험의 종류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가입 절차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법령 탐구생활 시간에는 이 보험 계약과 관련된 법령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아, 맞다. 자기야. 나 일주일 전에 변액보험 들었어. 변액보험? 친구가 자기 동생 보험료를 판다고 하나 들어달라 그래서 그냥 하나 들어줬어. 제대로 알고나 든 거야? 야, 그리고 삼촌이 보험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삼촌한테 하나 들어주진 못할 망정. 에휴.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너 변액보험이 뭔지는 알아? 보험료를 증권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대한... 아, 몰라. 아무튼 그런 거면 좋대. 아유, 이 답답하. 설명도 제대로 안 듣고 보험을 들었어? 내일 가서 당장 취소해. 알았어? 이미 보험 들자마자 보험료 한번 빠져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해. 꼼짝없이 만기까지 들어야지.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보험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을 거야. 내일 가서 당장 취소해. 그리고 보험료 납입된 거 그것도 받아오고. 알았어? 그걸 취소시켜 줄라나? 아, 그냥 우리가 취소하는 건데 이미 빠져나간 보험료 돌려주겠어? 그리고 취소한다고 말하기도 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거니까. 그 보험회사 어디야? 알았어. 내가 내일 알아서 전화할게. 밥이나 먹어. 먹는 거. 네,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보험 가입 많이 하시죠?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보험 철회 역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을 철회할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받고 철회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보험 가입과 철회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 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모집인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장. 보험 모집인은 보험 모집을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하지 못하며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보험 모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 안내 자료에는 주요 사항들이 분명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는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 모집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과는 달리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보험 계약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장소 및 판매 수단에 제약이 있습니다. 판매 시 금지되는 행위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및 상품 설명서를 보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해당 사이버몰이 보험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이버몰의 보험약관 등의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가 청약할 때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 등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청약 내용의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을 한 후 청약을 철회해 줘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을 철회해 줘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고객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통신 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또는 약물 복용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 의사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 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는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계약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체결이 가능한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 모집인을 통해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및 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진단계약이나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통신 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역시 보험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복용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나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그리고 청약일 이전에 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마영 씨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생명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상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하신다고요? 네. 남편 거랑 제 거 같이 들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 생명보험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가입해놓는 게 좋거든요. 그럼 생명보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요, 생명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남편분은 제가 언제쯤 찾아뵐까요? 네? 지금 제가 같이 들려고 하는데요. 예? 그건 좀 곤란한데. 왜요? 저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니, 엄연히 부부고 어차피 매달 보험료도 제가 낼 건데. 그리고 남편도 생명보험 하나 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이면 몰라도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 부부가 모르게 생명보험을 가입해놓고 안 좋은 일이 너무 발생해서. 아니, 제 친구도 뭐 남편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이런 거 다 들었던데. 그냥 제 거 들 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사인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좀 그냥 좀 해주세요. 다른 데 가도 똑같습니다. 네, 남편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다 거절을 당한 경우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타인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타인을 위한 보험을 계약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면을 대시하는 경우도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첫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타인이 보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손해보험계약서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의 계약과 철회 등 보험에 관한 법령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까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직접 한번 들어본 뒤에 보험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저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1년 정도 보험료를 내오다가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럴 경우 아내가 저도 모르게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데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6회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보험료 3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저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남편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험 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만 제공하여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용 자동차 보험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 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과 납입 독촉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 독촉은 등기로 납입 독촉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등기가 주소 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전화로 알리는 등 노력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납입 독촉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 지급을 거절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계약자에 관한 법령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보험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들어놓는 대비책인 것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법령 탐구 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